보통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뭐 식물신이 뭐 태양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떻게 알아라는 약간 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거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 방송에 지금 뭐 흔쾌히 응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드리고자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공익방송에 공익 뭐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업이 따로 있는데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좀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틀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게 참 이거 네. 잘 이제 빛이 지금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잘 보이십니까? 이게 글자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제가 예, 이렇게 해야 보이네. 크리스탈 투명이라서 내가 마치 이거 크리스탈 투명 이거 보이십니까? 네, 변호사 전세준 이게 이름 석자 걸고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인터넷 이런 데 돌아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클릭해서 뭐 질문 올리고 답변 오면은 그거 신빙성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분이 이름 석자 딱 걸고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야매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이고 이거 좋은 거. 예. 이게 참고로 이 명패는요 변호사 이제 지방 변호사에 등록을 하면 이게 디자인이 몇 개가 있어요. 크리스탈 중에서도 한 뭐 두세 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개로 돼서 보통 아시는 거 있죠. 까만색의 자개로 막 이렇게 용이 확 이렇게 되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그쵸. 그런 거가 이제 원래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되면서 변호사들도 이제 많아지고 뭐 이렇게 젊어지고 하는데 좀 너무 옛날스럽지 않느냐 뭐 이제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는 뭐 어떤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아마 이 선택권을 좀 준 것 같아요.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이게 투명하고 깔끔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안 해본 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미지가. 선배 저희 형님이시고 저보다 형 동생.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법방하고 있는데 세준이 형 이거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100개 붙였어요 또. 어디 있어? 100개. 누가 또 순식간에 또 딴 얘기하다 명패 이거 뭐라고 하니 명판 뭐 이런 거 닦고 있다가 어떤 분이 만두님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조커진 만두님. 뭐 궁금한 내용이 있나? 지금 이게 룸사롱 황제님께서 17번째 물어봅니다. 목사하다가 지겨워서 스님했는데 교회 빚 갚아야 되나요? 정말 진짜 왜 저런 분들 꼭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정말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 지금 예능감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예능 방송할 때 오셔서 하시라고요. 이따가 밤 10시에 합니다 또. 진짜 궁금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드립이에요 드립. 이게 별풍선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이거 했다고 바로바로 할게요. 리액션을 만들어야 뭐 우리가. 까마님한테 많이 쏴주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변호사님 방송 한번. 또 꽃꽂이 만드니 별풍선 100개 선물.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개당 얼마인가요? 이게 이거는 그런가요?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것도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또 다 아는데. 감사합니다. 다 아는데. 변호사님이니까 나중에 여기 사무실에서 방송 한번 하세요. 컴퓨터 있으니까 제가 깔아드리고 세팅해드리니까 혼자 방송하세요. 심심할 때 영무 끝나고 그래가지고 누가 100개 딱 쐈다 그러면 100개 감사합니다 하면서 법전 뒤지는 신용으로 요걸 리액션 하면 되지. 5개 광물득 관리법 뭐 이 법은 다 한자네. 뭐 그런 걸 하면 되지. 법전 리액션 좋다 이거. 재밌겠네요. 엄청 무겁죠 이게. 나중에 방송 한번 하세요 진짜로. 세팅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겠는데? 알겠습니다. 정석이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뭐 물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성에 관련된 성추행들 이제 흔히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당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보호를 받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워낙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양한 분야를 다 쑤시고 있잖아요. 쑤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5만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날라오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좀 성추행 위주의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쌍방 폭행 지친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찐만두님이 쌍방 폭행 물어봤어. 제가 찐만두님 진짜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봐. 우리 찐만두님. 자 찐만두님. 이렇게 해줘야 돼. 찐만두님 거. 찐만두 다시 한번 그런 거 올려주세요. 네. 네. 나중에 변호사님도 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네. 그래 아직 방송할 때. 별풍선 우대. 이게 별풍선 예우라고 우리가 저 법조계 정관 예우라고 있잖아. 별풍선 예우 뭐 이런 거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그래도 아니 찌꼬찐만두님이 지금 몇 번째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쌍방 폭행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쌍방 폭행에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1대1로 쌍방 폭행이냐 아니면 1대 다냐 뭐 2대 3이냐 3대 4냐 뭐 이런 솔깃합니다 지금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흔히 길거리에서 싸움 붙을 수도 있고 솔직히 뭐 술집에서 갑자기 시비부터 갖고 할 수도 있죠. 네, 우리 꼬꼬찐만두님이 1대1을 물어보신 거예요. 1대1 물어봤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네. 멋있어 보이려고 네. 막 치고받고 때리고 막 네.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사회 나오면 얄짤 요즘은 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얄짤 없을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예, 1대1. 잘 들어보세요. 네. 이제 싸움이 났어. 술을 먹다 남자들끼리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군대 예 있을 때라든지 뭐 군대 갔다 휴가 뭐 나와서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와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젊은 혈기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곱게 먹는데 옆에서 시비를 걸어. 예,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름 이제 싸움 좀 하는데 얘가 속으로는 그랬겠지. 얘가 미쳤나? 어쩌려고 얘가 자꾸 이러나? 그러면 그렇게 멋있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아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이제 가시죠. 근데 걔가 나 많이 안 먹었어 하면서 욕을 해? 그러니까 이제 슬슬 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자꾸 이러는데 계속 시비를 붙어. 그리고 옆에 뭐 여자친구가 앉아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추근덕대. 그러면 이제 그걸 참을 남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와중에 힘껏 두드려 팼어. 근데 걔는 술도 많이 먹어갖고 뭐 막 휘두르기만 하지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쌍방폭행이냐.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간에 어쨌든 먼저 누가 때렸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누가 뭐 선빵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먼저 때렸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때렸냐 누가 더 많이 맞았느냐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양쪽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이런 거를 통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당 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 수준이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싸움이라는 거는 정말 한쪽이 엄청 싸움을 잘하고 한쪽이 엄청 싸움을 못하지 않는 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먹질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처벌받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 싸움을 말리다가 술을 잘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한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뭐 페이스북인가 막 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봤어요.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떤 좀 젊은 친구하고 어떤 좀 그분도 젊은 아저씨인데 예, 뭐 막 젊은 친구가 우산을 휘두르고 막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런 동영상인데 그 아저씨가 제압을 해서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그 아저씨가 형법상 폭행죄냐? 폭행죄의 그 요건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물리력을 행사해서 넘어뜨리고 어쨌든 뭐 팔을 꺾었든 위에 올라갔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런데 자초지정은 몰라요. 근데 그걸 들어봤더니 이건 모르겠어요. 그 자초지정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가정을 했을 때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뭐 우산을 휘두르는 장면도 있는데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그 젊은 형년이 막 그 아저씨한테 막 위해를 가했어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거를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쟤는 나한테 폭행을 하고 도망갈 거였고 아니면은 도망을 안 가고 내가 더 위축됐으면 더 많이 때렸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해서 다치지도 않게 제압만 한 거다. 더 이상 나를 그러면 정당방입니까? 그러면 정당방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누가 보더라도. 예. 그런데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엄청 두드려 팬다든지. 제압이 된 상태에서?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그럼 아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대1로 싸울 때 정말 한 대도 안 때렸어요. 맞기만 했어요. 그건 무조건 일방이죠. 예, 그건 거의 일방 폭행이죠. 일방 폭행이고 만약에 10대 맞았는데 한 대 때렸어요. 쌍방입니까? 그건 쌍방이에요. 한 대든 몇 대든.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한 대 때리는 거랑 보통 사람이 10대 때리는 거랑 차이를 보시면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몇 대다 아니다도 어느 정도 감안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죠.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나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변호사 역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게 상황이 되게 너무 디테일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게. 예.
네, 예,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축하하고요. 상황이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조금 이게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때리고 있는데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넘어뜨려갖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당기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냥 열받아갖고 야씨 때렸어요. 그러면 폭행죄가 성립을 하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리기만 하세요. 잡아 뜯어내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시비 붙어갖고 막 뭐 치고받고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막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망가든가. 보통 그렇죠. 보통은 피하시고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뭐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많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뭐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대범하게 그렇게 범행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예, 주변에 또 목격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목격자를 일단은 확보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격을 하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목격을 하고 그냥 가면 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물으셨는데 그냥 목격을 하신 다음에는 뭐 사람이 그래요. 내가 왜소하든 뭐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가서 육체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말릴 정도의 그런 담은 없어. 배짱은 없어. 그러면 철저하게 보거나 녹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로 그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진술을 해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만 진술해주면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목격자의 진술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이게 만약에 누가 상대방을 때린다. 그럼 이렇게 가릴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안 맞고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맞았지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먹으로 가리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손목 부분을 귀 뒤쪽으로 넘기시면은 이렇게 막아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쪽 조심해야 돼요. 좋은 정보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으면은 턱 나가요. 참고하시고요. 막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맞지 말라고. 자, 또 많은 글들 올라오는데요. 질문 몇 개만 더 받아볼게요. 아이고, 이게 장난 전화로.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꽃 삼겹살님께서 장난 전화로 서로 모르는 여자애한테 장난으로 이제 성희롱을 했어요. 지금 성희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네. 근데 이 여자애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로 고소를 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모르는 여자한테.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네요. 왜 그랬어요? 그런 거 왜 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막 하셔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뭐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 처벌하도록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가 괜찮아. 그냥 농담을 넘길래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럼요. 그 여자가 괜찮다고 그러면. 그렇죠.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뭐 얘기했다가 여기 괜찮지? 아이 그럼요. 농담인데요. 넘기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중간중간.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애매하다 싶으면 예능으로 우리가 그렇지 예능으로 좀 이렇게 선을 애매하게 선을 타기를 하면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되 훅 가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켜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상대방 봐가면서 또 실 드립이 따로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정색하는 여성분한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 또 이것도 아까 녹음 거 계속 물어보네요. 녹음할 때 자신이 포함되면 처벌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자를 도우는 과정에서 영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녹화하는 것도 처벌이 되지 않는 건가요? 녹음해서 이제 녹화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에 음성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범죄가 되는 거랑 처벌을 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당 행위다, 정당 방위다 이런 표현을 써드렸는데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뭔가 위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허락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녹음, 녹화 이런 걸 하면
녹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돕기 위해서 3자에서? 그렇지. 3자니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음 녹화를 막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맞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을 듣는 장면이라든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럼 과연 그거를 처벌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예, 실무상. 근데 법률적으로 그럼 절대 처벌이 안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 처벌이 안 되냐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를 불법행위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위법성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용어로. 네. 보통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렵죠? 말 자체가.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폭행이다라고 하면 물리력 또는 뭐 신체적으로 뭔가 뭐 접촉이든 아니면 요새는 판례상 뭐 고성으로 욕을 한 거 가까운 거리 내서 그것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근데, 진짜요? 네. 근데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먹질을 해서 진짜 사람을 때렸네? 그러면 때린 행위 자체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폭행죄가 성립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위법하잖아요. 남을 때렸으니까. 근데 위법한 행위인데 알고 보니까 맞을 짓을 했어. 즉 정당방위야 이 사람. 그러면 거기서 위법성을 조각시켜줘요. 조각이라는 게 조각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지. 떨어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라면 정당 방위는 아니지만 정당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법에. 네, 사회상규나 이런 데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행위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 자동 매니저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생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감히 해드립을 하니? 이거는 관련된 거라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릴게요. 여자친구와의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진 후에 꼭 지워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혹은 헤어진 후에 실수로 유출이 됐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네, 실수로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처벌은 받습니다. 네, 처벌 받고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꼭 지워야 할 의무가 있느냐?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지우기를 원해.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지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촬영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촬영 당시에는 합의를 해서 찍었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터넷에 유출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지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네. 다 되셨나요? 예. 제가 매니저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아주 많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진짜. 변호사님 법률 방송 하시면 인기 끄실 거라고. 법률 방송이요? 예. 여기 이거는 유사 성행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법률의 규정이 유사성행위가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는 유사성행위라는 것이 강제추행죄로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벌 수위가 강간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얕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수위가 낮았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유사성행위라는 거 자체를 보면 유사강간이라는 거거든요. 유사강간.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불쾌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법률에 써져 있는 것만 제가 뭐 읽어드리면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참 뭐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 이제 법률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법률의 요건이. 일단은 조금만 수위를. 제가 파트너 BJ입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이게 아무튼 그 수위가 좀 그러니까 그 처벌 수위가 어때요? 예, 처벌 수위가 그런 걸 했을 때 많이 높아졌어요. 예,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 규정도 없어요. 예, 유사 강간의 경우에. 근데 아까 하는 건 이제 유사 성행위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그런 거죠. 강간은 말 그대로 성관계를 말해요. 성관계. 그러니까
남성의 성부와 여성의 성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게 아닌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다는 거 알겠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까이서 크게 고성방가로 얘기하는 것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예, 폭행죄로. 그게 이제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귀에다가 대고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것도 물론 당연히 그건 폭행. 왜냐면 신체적인 벌써 진동이 울리는데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활동방송한 BJ가 있는데 그 BJ가 갑자기 일로 와보라고 야자 타임 하는데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안 하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자는 거잖아. 괜찮아 하면 난 물론이죠. 당사자. 그게 그런 게 그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우리가 받아볼까요? 변호사님 바쁘시니까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당연히 범죄지. 누가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엄마 아빠 중에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엄마가 혼자 먹어 그 돈을. 나한테 안 주고 자식인데. 그건 범죄죠.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 상속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처벌을 할지 여부는 거의 실무상 처벌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것도 나오고요. 변호사님이 한번 골라주시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추천을 하고 계시나요? 생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법방. 추천 좀 눌러주고 보세요. 좀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고소할 수 있냐. 이런 경우죠.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았어. 맞아. 그런 경우 심하게 맞았는데 이제 이게 고소가 가능하느냐. 원래